안녕하세요. 건강하게 100세 인생을 사는 맥스킴입니다. 오늘 영상은 파킨슨병과 손떨림 질병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출발할까요?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이가 들면서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나이가 들어가며 손이 떨리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과정은 당사자에게 많은 정신적 압박을 주기도 합니다. 몸이 느려지고 경직되는 파킨슨병 환자들 중 일부는 몇 년 동안 천천히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손떨림이 시작되면서 병원에 찾아가 손떨림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도 손떨림증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술을 따르는 동안 손이 떨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상황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파킨슨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손이 떨려서 불치병인 파킨슨병을 앓고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을 안심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이 떨리는 현상을 다룰 때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휴식 상태에서의 떨림, 즉 안정시 진전과 움직임이 있을 때의 떨림인 운동 진전입니다. 운동 진전은 또한 손을 한 곳에 고정했을 때 나타나는 자세성 진전과 실제로 손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활동성 진전으로 구분됩니다. 운동 진전은 손을 앞으로 뻗을 때 발생하고 활동성 진전은 글쓰기, 숟가락 사용 또는 특정한 활동을 수행할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손떨림증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생리적인 진전, 본태성 진전, 그리고 파킨슨병에 의한 진전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진전은 병적인 요인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가끔 겪을 수 있는 현상으로 손을 뻗었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무척 수줍어서 발표를 할 때 떨리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손이 떨리거나 피곤할 때 떨리는 것도 모두 생리적인 진전에 해당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잠시 멈췄을 때 또는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로 인해 생기는 것 또한 생리적인 진전의 예입니다. 이러한 떨림은 스트레스를 제거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원인을 적절히 조절하면 손떨림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손떨림증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본태성은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자발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노인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떨림 현상이며 노인 인구 중 약 0.4%에서 22%까지의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종종 가족 내에서 발견되며 17%에서 최대 100%까지 가족 내에서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 뇌내의 운동을 조절하는 회로를 구성하는 뇌간이 올리브핵과 소뇌에서의 떨림, 반응이 시상이라는 감각 운동 핵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어 손이 움직일 때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태성 진전은 주로 운동성 진전을 보이며 특히 자세성 진전보다는 움직임에 따른 손떨림인 활동성 진전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파킨슨병에서 관찰되는 손떨림과는 다른 특성으로 본태성 진전은 대개 양쪽 손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한쪽 손이 더 심하게 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손을 움직여 일을 하면 떨림의 강도가 약간 줄어들지만 떨림이 계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팔이 다리보다 더 심하게 떨리며 머리가 함께 떨리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본태성 진전이 처음 발생할 때는 주로 흥분하거나 긴장한 상황에서만 떨림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항상 떨게 됩니다. 이 진전은 감정 변화, 배가 고픔, 피로, 날씨 변화 등에 따라 더욱 심해질 수 있고 본인이 통제하려 하면 일정 부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머리가 떨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TV 드라마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예로는 할머니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머리를 떨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본태성 진전 자체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지만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운동 능력을 크게 저하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자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술을 마시면 진전이 호전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맥주를 몇 잔 마셔보는 것이 어떨지 권유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알코올은 본태성 진전 환자의 대략 60 내지 90%에서 떨림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도 알코올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식사 전이나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약간의 술을 마시는 것이 떨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다양한 약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떨림증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손떨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킨슨병에 대해 알고 있으며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주변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본태성 진전이 주로 손과 머리의 떨림 증상에 집중되는 반면 파킨슨병은 떨림증 이외에도 다른 운동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몸이 느려짐과 몸이 딱딱하게 굳는 강직 증상이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면 균형과 보행에 문제가 생기고 발음과 삼키기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뇌에는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의 양이 줄어들면 떨림과 느려짐, 그리고 굳음 증상이 나타나는 파킨슨병이 발생합니다. 도파민 감소의 원인에 대해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여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대부분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 의료기관을 찾게 됩니다. 손떨림을 주소로 외래를 찾는 환자들 중에서도 몸이 느려지고 굳는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자세히 물어보면 대략 1 내지 2년 전부터 천천히 몸이 느려진 것을 느꼈지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의 손떨림 증상은 처음에는 휴식 상태에서 손이 떨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안정시 진전이라고 부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임에 따른 떨림도 나타나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치료는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하는 약물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떨림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떨림의 치료 방법에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는데 대개 적절한 약물 치료로 떨림 증상이 개선됩니다. 인데랄과 프리미돈 같은 약이 종종 처방되며 다른 신경 안정제나 항경련제를 통해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약물이 있지만 아직까지 손떨림에 대한 완벽한 치료약은 없으며 개인에 따라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과 그 용량이 달라집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이 없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할 수 없어 글쓰기가 어렵거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떨림이 심한 경우 수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사회활동에서 술잔을 들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의 손떨림이 있다면 수술이 효과적입니다. 국소 마취를 사용해서 수술함으로 노인 환자들에게 있어 전신 마취의 위험은 없습니다. 머리에 약 1cm의 구멍을 뚫어 시상액이라는 운동 경로에 직경이 1mm인 얇은 전극을 삽입해 손떨림을 조절하는 회로를 찾습니다. 이때 떨리는 손에 해당하는 회로를 정확히 찾는 것이 수술자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해당 회로에 열을 가하면 대략 90%의 경우에서 손떨림이 멈추게 됩니다. 최근에는 고주파 열응 고수술보다 노인 환자들에게 더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뇌자극술이 개발되어 손떨림을 대부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주파 열응 고수술과 뇌자극술 모두 수술 비용은 보험에서 지원받지만 뇌자극술의 경우 뇌자극기 기계의 가격이 비싸서 보험 적용이 안 되어 많은 손떨림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태성 진전의 경우에는 열응 고수술 또는 자극술 모두 치료 방법으로 권장되지만 파킨슨병에 의한 손떨림의 경우에는 합병증이 더 적은 자극술이 더 추천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한 부작용 없이 떨림을 조절할 수 있는 운동질환 전문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주치하는 의사는 떨림을 조절하는 자극술과 응고술에 약 2%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 5 내지 10%의 일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손떨림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려주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 특히 뇌자극술의 도입으로 손떨림증의 치료가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해진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잘 보셨나요? 유튜브 맥스킴에 오시면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은 맥스킴, 도메인은 _KMAX 검색하면 바로 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등산할 때나 운동할 때 들으시면 흥겨운 음악 종류 중에는 돌비 스테레오로 녹음된 콜라텍 캬발의 음악도 있고 맥스킴 뮤직비디오도 있답니다. 이 글은 맥스킴이 자료 수집과 경험을 통해서 영상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니어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48년생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선생님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엄지 모양의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며 항상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